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나 오늘 아까 전에 풀샷으로 잡는 거 봤는데 네네. 저 무슨 노래 강사 같지 않아요? 주부 노래 강사? 오늘 머리에 유난히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저는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 친구인 줄 알았어요. 순간. 정말로요. 기운이 많이 컸다. 네. 조금 할 때 봤는데. 이모. 용돈 좀 줘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난방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억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 세금 폭탄. 난방비 혹은 뭐 이런 거, 저는 에어컨 뭐 이런 거. 지금도 폭탄 맞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개인 사업자들은 5월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별로 버는 돈이 없어서 깜빡 잊고 안 했거든요. 네. 2년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저를 알고 네. 저희 뭐 이것저것 떼가더라고요. 그게 깜빡 잊을 일입니까? 안 버니까 많이 못 벌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 2년 동안은 제가 나라의 이제 국민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세금의 의무를 제대로 납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내셔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허리가 계속 휘고 있으니까 기훈아 용돈 좀 줄래 이모한테. 그렇군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말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학창 시절에 MT를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에어컨을 이제 틀고 여름이니까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 휴가를 갑시다 해갖고 휴가를 가는데 에어컨 너무 기쁜 마음에 에어컨을 틀고 끄지 않고. 3박 4일을 갔다 온 거죠. 가는 내내 이틀째 된 날 그 에어컨이 생각이 나더니 그때부터 불안하기 오는 시작했어. 그날까지 그 에어컨의 맞아, 걱정 맞아. 때문에 차라리 이게 무슨 전기가 차단이 돼 자동으로 꺼졌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나왔던가요? 나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의심하더라고요. 집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에어컨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딱히 세금 폭탄을 막 많이 맞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요즘도 난방비가 저는 걱정이에요. 난방비요, 그렇죠. 끌 수도 없고 약하게 켜놓고 다니는데. 자, 이분은 또 어떻게 절약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듀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뭐 이분은 뭐 폭탄 걱정은 없을 것 맞아요,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구두쇠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배웠는데 간장남. 간장남. 네, 저는 세금 폭탄 맞아보는 게 소원이고요. 네. 한대 근데 맞아야겠다, 세금 폭탄 나한테. 맞는 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류비가 네. 네, 세금이 한 반 이상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급여에 비해서 유류비는 굉장히 많고요. 3월에 뭔가 또 하나 또 인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3월은 뭐가 인상될지 참 고민을 많으셨는데 네. 공공요금이 올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3월에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답니다. 네. 큰일이네요.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른다, 인상된다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이야, 저희도 이거 좀 죄송해요. 네. 앞으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달력이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기세 오르는 달, 가스비 오르는 달, 뭐 3월은 하수도 하수도 요금 요금 오르는 오르는 달, 달, 뭐 이런 네. 식으로 참 씁쓸합니다. 자, 어쨌든 팀장님 2013년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먼저 소식부터 이건 네.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네, 우리 일하는 여성분들 2013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바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이제 2013년에도 인상이 됩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이 예,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뭐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제 4,860원으로 시간당 네, 28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뭐 예전처럼 시급 3,000원, 4,000원이 아니라 네, 최소한 4,860원 이상은 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보면 네, 101만 5,740원 정도가 이제 최저임금이고요. 또 숫자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인상이 1월 1일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연봉 협상을 보통 이제 연초에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죠? 2, 3월에 보통 하거든요. 이때 이제 만약에 이제 연봉이 인상된다, 네.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소급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이하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 그거에 맞춰서 다시 이제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인상. 올라가서 모든 연봉들이 조금씩 다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최저임금 부분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시직 같은 경우 이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죠. 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본인들 이제 급여가 조금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혹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급여 이하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이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저임금 4,860원. 네.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1,800 받고 쫄면지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네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고등학교 아니, 때. 2년 전도 4,000원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3천 몇백 원. 십몇 년 전이니까. 그 주인을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아, 지금 할머니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굉장히 건물 하나 얻어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성분들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는 소식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성 사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달라진 제도 없나요? 근로자.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면 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주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 적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만 적립을 하게 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100%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혹시 사업주분들이시라면 이제 100% 적립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시라면 올해부터는 이제 근속하시는 그 기간이 1년이 넘으시면 법정 퇴직금을 100%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것도 좋은 중요합니다. 소식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5인 예전에는 적용이 안 됐던 것이 2013년도부터 5인 미만이어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꼭 또 기억해야 다른 거 되겠습니다.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분들,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전에 2.3%에서 2.5%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 꼭 지키셔야 되고 또 이제 장애인이신 분들은 취업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취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3연타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하수구 저 비도 오르고 그리고 가스비 인상도 돼 있고 한데 또 슬프게 또 오르는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도 오르죠. 요건 안 듣고 싶습니다. 요건 안 듣는 걸로 오늘은 좋은 소식만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 그래요?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이제 공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그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5.8%였던 게 5.89%로 0.9%, 0.0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50%는 사업주가 내고 회사에서 내고 50%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그렇죠.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에 부과되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요것도 이제 요율은 안 바뀌었어요. 6.55%인데 이게 건강보험 금액의 6.55%거든요. 오른 거네요, 결과적으로 좀 네.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공제들은 동의를 하게 이제 책정이 돼 있죠. 이제 연금보험은 9%, 그다음에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 0.55%, 이런 식으로 그것들은 안 바뀌었는데, 건강보험은 5.89%로 네. 조금 올리셨다는 거. 네, 이게 감안하셔야 인상된 될 것 같습니다. 돈들이 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병원비 그렇죠? 지급이 예.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네. 뭐 이게 다행이긴 하지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1년에. 있죠. 네. 근데 막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아깝다는 생각이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예.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인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인하 계획은 없나요, 정부에서? 인하 계획은 있을 수가 없나요? 네, 이제 연령층이 좀 늘어나면서 노령화가 좀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데요. 다만 이제 인상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을 내더라도 지금은 또 사보험을 또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근데 건강보험으로 모든 걸 다 건강보험만 있으면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그렇죠. 내가 큰 부담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보장률을 좀 높이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갑자기 요한. 자, 그럼 다시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즘 40, 50대 어머님들의 재취업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 주말렐라 어머님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 지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40대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재취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거기에 맞춘 일자리가 상당히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또 컨설팅을 또 받기가 또 어렵고 뭘 네.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직 희망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직 컨설팅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생애 설계, 재무 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제2 인생 설계 이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이른바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좀 문의를 하시면 40대 이상, 40대, 50대 이런 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인생 설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좋네요. 그렇군요. 사실 뭐 40, 50대 주부님들, 주말렐라 분들이 재취업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냥 단순한 노동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로 조건도 그닥 좋지 않고요. 네. 이런 곳에 찾아가셔서 컨설팅을 하시고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적성과 맞는 그런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혹시 네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뭐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거 혹시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서울 맵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 안에는 서울 시내에서 이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일자리들을 전부 다 지도 위에 이제 표시를 오.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일자리인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이 집이 구인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직한 회사 이제 그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집 직종이라든지 급여, 근무 형태, 뭐 가입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나올 수 있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지도 위에 이제 그 회사 아이콘 딱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요. 스마트 서울. 네, 스마트 서울 맵이고요. 요즘 또 GPS 그렇죠. 예, GPS 많이 맞아요. 이제 네. 있잖아요. 그래서 GPS로 딱 검색을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자리가 어디냐 예, 이런 좋네요. 것까지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워킹맘들이 네. 해보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있으신 분이 집에서 검색을 하고, 알고 보니 우리 옆집에서 사람 구했네? 이런 거 빨리 굉장히 가봐야겠다.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화장실, 공원, 네, 이런 같이 이제 여성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이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어 야,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제가 네. 진짜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큰일 무슨 큰일 나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아니요, 이거 정말 필요한 예, 앱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화장실 이거 진짜 필요한 앱입니다. 또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좀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특히나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스마트 맵 네. 다운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여성 일자리를 네, 다 일자리. 이곳에서 확인할 수 일자리, 있다는 거죠? 화장실, 화장실, 주차장 뭐 다. 좋네요. 좋습니다. 요것만 드립니다. 그럼 일단 또 이제 여성들을 위한 좀 뭐 지도 그리고 스마트 이런 거 알아봤으니까 그 육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기 키우시는 주말일라 분들을 위한 유용한 또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예.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면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어린이집 보다 보면 좀 사고도 좀 있고 맞아요. 예, 뭐 뉴스에 많이 식품에 대한 문제도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시죠? 불안하죠. 네네. 이게 과연 이제 제대로 아이를 키우는 곳인지 아닌지 예, 그런 것들을 또 쉽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그 이력을 공개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집에서는 뭐 위생이 뭐가 문제였었다, 뭐가 문제, 안전사고가 있었다 이런 걸 예. 다 공개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내용 안에는 이제 급식 사고나 위생 사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든지 또 그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네. 예, 이런 여기서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네. 선택할 때 마땅한 기준이 딱히 그래요,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웠는데 이 집이 괜찮은 집인가 아닌지를 잘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네.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내 아이에게 피해가 올까봐 굉장히 또 맞아.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가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검색을 해야 되나요? 그 홈페이지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네. 어린이집을 검색어로 치시면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고들 나오면 이제 엄마들끼리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네, 것들을 네, 네. 이제 서로 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괜히 엄마들이 여기 사람이 많으면 이 집이 좋은 집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여기 안 좋나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그리고요, 같습니다. 이렇게 이력이 계속 공개가 되니까 앞으로도 어린이집에서도 훨씬 더 조심할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양육 수당 얘기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5세까지는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가 될 거고요. 네.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네, 0세부터 5세까지 뭐 최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네. 지급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에 보내실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이제 간식비 같은 거 조금만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필수 예방접종에 관련된 국가 지원도 또 변화된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11종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뇌수막염 한 종이 더 추가가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예방 접종을 받으시려면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거고, 네. 그다음에 가까운 소아과를 가시면 5,000원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 본인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마치시더라도 네, 전액 무료로 좀 마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폐렴 네네네. 발병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를 또 올해부터는 하게 됩니다. 네. 야, 오늘 잠깐 여기까지만 얘기를 네. 들었는데 지금 얼마를 번 줄 아세요? 네. 기가 막히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저희. 네.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요즘 이제 맞벌이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 갖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 갖기 좀 어려우신 분들. 맞아요. 네, 난임 부부라고 아, 하죠. 이거 근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네. 알고 보면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많고요.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결혼한 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난임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예전에도 지원을 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체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네네, 시험관 아이. 3회까지 180만 원. 1회당 18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 4회부터는 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4회까지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총 4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네. 정말 뭐 이런 거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요즘 아이가 뭐 출산이 저하된다는 네, 얘기가 저출산. 많은데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그렇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훨씬 더 부담도 덜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요. 병원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네. 그런 엄마들을 위한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이가 저녁 때 아프거나 주말에 아프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딜 갈까 한참 뭐 고민을 힘든 하다가 정도가 아니라 어쩔 줄 예. 모르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응급실밖에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요. 아우 네, 못 봅니다. 한참 불쌍해서 아이가. 기다려야 네, 되고 네. 또 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뭐 가서 또 몇 시간 있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간에 휴일 진료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병의원 같은 1차 진료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 야간 이런 때 이제 진료를 하는 기관들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네. 서울 시내 전 지역에 한 45개 맞네요. 이런 네. 병원을 지금 개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럼 그 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인 건가요?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네.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지원을 하는 해주고 거죠. 지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지원을 해서 평일날은 11시까지. 밤 7시부터 11시요? 11시까지. 네. 충분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예, 토요일날은 15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네, 그리고 좋아요. 일요일 날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저녁 때 아프면 응급실만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면 병원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뭐 아이 한참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데 이제 이런 기관에서 1차 진료 기관에서 네. 통증 처방 이런 게 좀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제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큰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감기나 몸살 뭐 이렇게 열이 나고 그래요, 이런 거 그래요. 정도는 가까운 1차 진료 기관에서 저녁 때 받으시면 훨씬 더 이제 병원비도 좀 줄어들고 또 네. 아이를 직접 또 보기 때문에 그럼요. 예, 훨씬 또
믿고 엄마도 이렇게 안심할 진료를 수 하실 있고요. 수 본인이 있습니다. 직접 데려가니까 네. 그렇죠, 워킹맘들에게는 그렇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하시다 보면 이제 부모님 아프시다. 네. 그러면 사실 간병인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의료원에 이제 서울의료원 신내동에 있습니다. 네, 중랑구 네, 신내동에 중구, 동대문 예, 쪽 그렇죠? 네, 중랑구 네, 네. 신내동에 아, 중랑구 있습니다. 신내동. 네, 여기 이제 환자 안심병원이라고 해서요. 네. 네, 보호자가 필요 없는 네, 그래요? 병원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데요? 올 상반기에 이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대신 병원비가 뭐 비싸지고 이런 병원비가 거예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간병비 하면 뭐 하루 한 6만 6만 원부터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 그렇죠. 네. 한 달이면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예, 이 부분을 그 인상 없이 그냥 종전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용하실 수 진료과는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니까 모든 과가 다 있고요. 그렇죠. 네, 서울의료는 종합진료기관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 모든 과목을 다 예, 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또 이제 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어제 얘기했던 안마 커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아기를 좀 더 많이 낳아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둥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나 아니면은 뭐 그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도 좀 달라진 점이 있거나 네.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정부에서 그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정책. 아까 도시가스 인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도시가스 요금 5%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나. 네. 우리 것 받아서 그 집에 몰아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차량 네. 구입하시면 취득세. 네, 면제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자연 휴양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요 휴양림 이용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쪽도 좀 많은데요. 네.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민영 아파트 이제 분양할 때 네, 다자녀 가구는 뭐 10% 특별 분양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네. 이거를 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요 등본을 떼어갖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세 자녀 이상이라는 게 증명만 되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세자녀 이상이라는 증명은 아이를 보여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가지고 사진 그래서 보여 가족 사진. 감면을 받거나 할 때 처음에 이제 신청하실 때만 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구입하실 때 그렇죠. 추가 서류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네, 보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들이 더 많아져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되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네. 매달 뭐 아이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그래요. 원까지 이제 부담되시는 것도 올해부터는 조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좀 봐요. 이렇게 또 아이들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훈 씨는 우리 예나 지금이나 포크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활 지원 제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도 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 사시면 그냥 초대형 분리 예, 수거함에 음식물 그냥 수거함에 있죠. 넣고 네. 매달 일정액을 그랬죠. 내면 됐었는데 네, 네, 네. 올해부터는 이제 본인이 쓴 만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음식물 이렇게 막 버리시지 말고 예, 좀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줄이시는 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택배 받기 굉장히 무서우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파트 경비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섭죠. 그래서 무인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심하고 택배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동물들 잃어버리면 네, 굉장히 안타깝고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들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이 동물들을 잃어버렸을 때 네. 예,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또 그래요. 이거 제공이 진짜 됩니다. 필요합니다. 네. 이거 뭐 주인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우리 집을 못 찾아오니까 네. 그렇죠. 유기견이 되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등록 안 하시면 과태료 40만 원 처분 받으시니까 네, 꼭 등록하셔야 꼭 하셔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뭐 기한 같은 게 있는지.
네, 그렇지 올해 않고요? 중에 네. 올해 안에? 예, 올해 가급적이면 네, 바로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자들이 네. 또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기도 좀 편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네요. 왜 여태까지 불편했나요? 아니, 조금 맨날 너무 줄을 길게 서가지고. 그렇죠. 여자 화장실이면 줄 서고 불만 남자 굉장히 화장실 많으셨어요. 한줄 서기 하다 보면 포도과자 앞에까지 가 있어요. 그래요. 전 줄 기다리지 서서 않으셨어요? 줄 서서 고속도로까지 나가시는 분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성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여전히 이제 예전법대로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대1의 비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1대 1.5 이상 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진작에 바뀌었어요. 잘 됐다. 그래서 그래요, 네. 여성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우리 여성분들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네. 남자분들도 내 집사람 화장실 간 거 기다리라고 한참 또 서 있어야 됐잖아요. 이 시간도 좀 줄어들어서 네. 고속도로 이용하시면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 명절에 예, 집에 내려갈 때 네. 훨씬 더 그래요. 예, 쾌적한 쾌적하게. 환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네네. 그럴 일은 없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13년에 달라지는 여성을 위한 제도들 살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저희 네. 프로그램 돈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까 불이 난임까지 다 그쵸. 합치면 한 돈 천 꽤 이상 되죠. 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